네, 병 주고 약 주고 정말 딱 시장에 맞는 비유인 것 같은데 병 주고 약 주고 오늘 또 병을 줄 건지.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그렇고. 근데 참 조울증이라는 이 증상이 있잖아요. 요즘 보면 참 그거 걸리기 좋겠다. 시장 예. 보면요. 예, 네. 뭐 사실 우리 속담에 이제 울다가 웃으면 뭐 어디에 이제 뭐 이렇게 털난다 이런 속담도 있기는 한데 참 요즘에 이거 제정신으로 시장 보고 있으면 와 이거 나도 이거 이러다가 이거 제정신이 아니게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뭐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출렁출렁거리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그저께 급락한 거는 안 맞아도 될 매였죠. 근데 이제 어제 또 이제 급반등은 또 이것도 왜 이래 할 정도의 또 센 반등이었고. 근데 따지고 보면 차라리 저는 그저께 안 빠지고 어제 안 오르는 게 여러분들의 이 어떤 심리에는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저께 한번 또 심하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 동시효과 다 보셨죠? 동시효과에 딱 그냥 벌써 하한가 찍히는 이런 것들 다 반대 매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저께 안 빠지고 어제 안 올랐더라면은 또 반대 매매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뭐 속된 말로 물량을 털리신 분은 없었을 텐데, 바로 그런 어떤 병 주고 약 주는 그 작용 때문에 어쨌든 본의 아니게 내 얼마나 이 피 같은 주식이에요. 이걸 또 털리신 뭐 분이 이제 계시니까 차라리 저는 그래서 안 빠지고 안 올랐으면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며칠 전부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전략을 수정해서 일단은 당분간은 뭐 시장 등락에 일일비하지 말고 우리 디테일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어제도 보셨다시피 이미 좀 비정상적인 심리, 비정상적인 수급,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뭐 돌발 악재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방향을 예측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냥 단순히 이 기계적인 트레이딩을 그냥 반복하시는 게 오히려 속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또 급반등을 했고 또 간밤에 또 뉴욕 증시 또 주저앉았죠. 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한다? 이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어제 뭐 시장 점검을 한번 해야죠. 왜냐하면 또 그저께는 억울한 매를 맞아서 왜 맞았는지를 본다면 또 어제는 또 이제 뜬금없는 이 급등은 또 무엇인지 한번 보고서 오늘 시장을 봐야 되겠죠.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어제 외국인이 또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또 듬뿍 샀죠. 많이 샀어요. 뭐, 현선물 코스피를 다. 거의 네. 9천억을 샀고, 선물도 장중에는 1조 원 넘게 샀는데 또 장 막판에 또 이제 애들이 꼭 보면은 그 코스피 정규장이 딱 끝나고 나서 3시 45분에 끝나는 그 파생시장 마감 때 꼭 여기서 대고 또 뭔가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마감 때까지만 해도 거의 1조 원 정도를 사다가 또 불과 15분 사이 5천억을 또 다시 또 이제 도로 뭐 내놓는 이런 작용이었는데, 어쨌건 선물도 5천억을 사니까 이렇게 장중에 강하게 사주니까 지수가 뭐 안 올라가고 백이겠냐 이거죠. 예, 이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시총상위 대형주 쪽에 완전히 집중해서 이놈만 패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야 뭐 그저께 워낙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기는 했습니다만 상승폭을 본다고 하면 사실 다른 종목들은 다 그냥 찔끔 왜 이거밖에 안 오르지 싶은데 막 시총상위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을 막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양상이었죠. 이게 지수에도 나타나요. 어제 코스피 200은 2.65% 급등을 했고 코스피는 2.1%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1.19%. 그러니까 시총상위 대형주 큰 놈들 쪽으로만 수급이 그냥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매수 금액이 9천억을 갖다가 이걸 갖다 대형주로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슈팅을 해버리니까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지금 시장이 연출이 된 건데, 그러니까 어제와 그저께를 보게 되면 결국 이것도 외국인이 그저께도 선물을 그냥 밀어가지고 그냥 빠진 거고, 어제는 또 현선물을 그냥 막 작정하고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외국인 노름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외국인의 마음을 예측하겠습니까? 외국인의 마음이고 시장의 방향성일 텐데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이 작정하고 밀면 밀리는 시장, 그죠? 작정하고 땡기면 올라가는 시장, 그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뭐라 그럴까? 현타가 와요. 도저히 그건 뭐 예측이 안 되겠구나.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네. 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 보세요. 어제 논리 뭐였어요? 오미크론 변이가 뭐 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막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그 동시에 뭐냐면 G7 보건장관들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거 상당히 이거 심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 긴급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상존해 있는데 시장 논리는 별거 아니라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인데
갑자기 간밤에 돌변했죠.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사실 갑자기 어제 오미크론 확진자 5명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또 판이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그때 시장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제 그 시총상위 대형주들 중에 이제 몇 개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거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를까? 그러니까 이제 또 바닥 쳤나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먼저 삼성전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삼성전자가 어제 4% 급등했고 우선주는 7%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어제 이제 외국인의 이제 갑작스러운 매수는 이제 제가 여기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먼저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겠다. 요즘 시장이 흔들리는데 환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어제도 1180원 하회했고 여기에서도 1175원. 그 어제 아침엔 제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채를 좀 매수하는 것 때문에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또다시 이 환율 때문에 이 외국인이 이렇게 듬뿍 좀 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우선주가 7% 급등했단 말이야. 삼성전자 우선주가. 그러니까 이걸 본다고 하면 결국 배당을 노린 일시적인 매수가 좀 대거 유입된 게 아닌가 정도로만 추정이 되지, 이게 연속성을 가질 거라고는 제가 좀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대거 이제 대형주 쪽에 확 밀듯이 들어온 것은 결국 이제 이 연말에 좀 배당을 노린, 그러니까 우선주가 7% 오른 게 사실 그런 걸 좀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일시적인 이런 좀 매수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때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등한 날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게 연속성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7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손익분기에 이제 도달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놓으셔라. 이제 그 의미는 뭐였냐?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더 가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 좀 마음고생하셨던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물량을 덜어놓고 좀 이제 심리적인 좀 재충전을 하셨으면 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게 주저앉았다가 어제 다시 올라왔죠. 같은 관점이에요. 같은 관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어제 그렇게 올랐고, 예를 들면 기아도 한번 볼게요. 기아도 뭐 단기 워낙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만 많이 올라가고 실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배당 기대감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런 쪽, 그러니까 당진 낙폭 과대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 플러스 이제 배당을 노린 일시적인 매수다, 뭐 요런 정도로 추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손익분기에 도달하면은 좀 덜어놓으시는 거. 왜냐하면 물려있는 주식 여러분들 못 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종목이라도 줄여놓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뭐 얘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는 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예비 심사 들어갔다, 뭐 요 모멘텀이긴 한데, 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플러스 뭐 연말에 배당을 노린 일시적인 매수다, 뭐 요 정도 이외에는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거에 대해서는 전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을 좀 참고하셔서 네. 이들 종목을 좀 보유하신 분들 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환율을 보여드리면, 사실 저는 환율만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 코스피가 2,900인데, 그죠? 환율이 지금 1,180원, 그러니까 70원대란 말이에요. 70원대 환율만 놓고 보면 사실 주식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판단이 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환율만 놓고 보면 환율이 지금 원화 강세로 가파르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화 강세로 가파르게 갈 이유가 딱히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만 보면은 분명히 이거 환율이나 지수가 괴리가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맞춰지는 건데, 지금은 사실 코스피가 아래쪽으로 많이 괴리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위쪽으로 와서 맞춰준다는 계산이라면 환율만 보면은 분명히 지금 시장은 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판단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다시 오미크론 변수가 180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굳이 지금 머리 싸매고 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는 그런 기계적인 트레이딩이 지금은 좀 이렇게 멘탈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업종이나 종목 쪽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연속성을 일단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더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반기 들어서 계속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포트 그리고 계좌 고민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02000-4822, 02000-4822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샵 2034로도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국내에서 결국에는 오미크론 확진자 발표가 됐고, 미국에서도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뉴스가 또 있었어요. 결국에는 오늘 또 코로나19 수혜주 이쪽으로 그렇죠. 수급이 쏠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제 NFT 메타버스 쪽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확산 수혜주 요 두 개 가지고 시속 게임을 저는 지금 전략으로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단 여러분 NFT 메타버스 하나만 점검하고 나머지는 코로나 확산 수혜주 쪽으로 좀 봐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위지익 스튜디오 한번 볼까요? 요거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어제 사실 IT가 수급을 많이 뺏어갖고 장 초반에 이 친구가 조금 밀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낙폭을 많이 줄여서 끝냈죠. 그러니까 장중에 7% 급락한 다음에 상승 반전해서 끝나긴 했습니다. 약간 이제 좀 음봉이긴 하지만 상승 반전했고 뭐 맥스트나 뭐 이런 이제 NFT 관련주들도 비슷한 흐름이었고, 뭐 이제 우리가 접근했었던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에 7% 급락하다가 양봉 잡고서 이거 지금 바로 돌려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NFT 메타버스가 죽지는 않았다는 거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코로나 확산 때문에 뉴욕 증시가 불과 5시까지 상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과 막판 1시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다가 이제 일어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테지만 저는 오늘 4시에 일어나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NFT나 메타버스 쪽은 뉴욕 증시에서 노블록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쪽은 이건 아침에 들이대시면 좀 낭패 볼 수 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자라는 관점이랑 이건 장 막판에 좀 낙폭이 과하면 이런 건 이제 다음 날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기대되는 거는 오늘은 저거잖아요. 코로나 확산. 어제 또 우리나라도 지금 중간 집계가 4,400명이니까 오늘도 아마 사상 최고치 돌파할 것 같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어제 갑자기 5명 나왔고 뉴욕 증시도 그렇게 되니까 ECS가 이제 어제 이제 한 3%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은 오늘 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어제도 간밤에도 이런 ECS를 비롯해서 이제 코로나 확산 수혜주 쪽에 이제 게시판을 갔더니 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민망하지만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내일 급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물론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접근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수익을 보면 기분이 좋지만 우린 그런 괴물은 되지 마시자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론 오늘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엔 이런 거잖아요. 오르면 NFT 메타버스, 내리면 코로나 확산 수혜주에 대한 공식이 오늘 아마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들 종목 중에서 하나 이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게 시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수혜주인데 어제도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시젠이나 우리나라 지금 진단 키트 이 업체들이 이제 하고 있는 키트가 지금 이 오미크론을 못 잡아내서 빠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PCR 검사로는 지금 이거 오미크론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어제 확진자도 유전체 검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 키트주는 지금 오미크론을 지금 이제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빠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도 바로 이제 이런 것들 키트를 수정해가지고 조만간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간밤에 모더나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오미크론 이 확진자가 지금 특히나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돌파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모더나가 지금 이게 지금 많이 급락을 한 거고 얼마 전에 그 모더나 CEO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가십으로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제 좀 거리두기 관련주 쪽에서 좀 주목해서 오늘 ECS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내일 좋은 말씀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저희가 마지막에 도와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